성지가 좋다 공주 2부. 오늘은 공주 산성시장에서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구획이 5개로 나눠져 있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공주 산성시장에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말이 딱 알맞을 만큼 볼거리도 먹을거리도 다양했는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맛집을 찾아 들어가 볼까요? 제가 찾은 오늘의 메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산뜻한 나물이 가득가득 있는 반찬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양푼에 보리밥. 오늘의 메뉴는 바로 양푼 비빔밥입니다. 양푼에 보리밥을 넣고 갖가지 나물을 듬뿍듬뿍 넣어서 넣어 먹는 그 맛이 일품인 거죠. 아낌없이 나물도 투하! 그리고 매콤함을 책임지는 고추장 한 숟갈은 필수죠. 마지막으로 김가루까지 뿌리면 금상첨화. 그리고 맛있게 비벼주기 시작합니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잘 비빈 다음에 한 숟갈 그득 떠서 한 입에 넣으면은 그 맛은 정말 우와 최고였습니다. 뜨끈함을 책임지는 선지 국물 한 숟갈까지. 오늘도 성지는 맛있다가 계속됩니다. 성지 투어를 하려면은 든든히 배를 쳐야 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밥 한 숟갈까지 남김없이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오늘도 한 그릇 뚝딱 클리어!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은혜를 따라 이끌리듯 찾아온 이곳, 공주 기독교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인데요. 바로 교육 선교의 중심이 되는 공주 영명고등학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저희가 공주에 와가지고 공주 기독교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 영명학교를 거치지 않고는 이야기가 시작이 안 되겠더라고요. 예, 영명학교가 또 어떠한 그런 기독교 관련이 있는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교는 1906년에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이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16주년이 되는 사립학교고요. 네. 감리교 계통의 미션 스쿨이 되겠습니다. 1906년 영명학교의 전신인 중흥학교를 세우며 본격적인 교육 선교를 펼친 우리암 선교사. 이곳에 처음 부임했던 샤프 선교사의 뒤를 이어 공주 복음화를 위해 앞장섰던 그는 충남 지역 최초의 중등 교육기관인 중흥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아래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배경 속에 세워진 공주 영명고등학교의 졸업생 중에는 대한민국 역사 한 페이지를 장식한 훌륭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1914년, 15년 네. 또 우리 학교에서 2년간 수학하시고 교비 장학생으로 이화학당 3학년에 편입학하신 독립운동의 아이콘 유관순 열사가 바로 이 학교를 2년간 다니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동상을 살짝 보니까 있어가지고 보는데 이 학교에서 수학을 하시고 그다음에 서울로 예. 가셨던 예.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 학교를 대표하실 만한 그렇게 교장 선생님과 박사님과 예. 유관순 열사 이렇게 동상을 해 놓은 거네요. 영명고등학교 100주년 기념탑 앞에는 이러한 기독교 정신을 잘 보여준 유관순 열사의 흉상도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한참 듣다 보니 영명고등학교와 처음 인연을 만들어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이리시 선교사님은 1900년에 제물포, 지금의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오셨고요. 네. 3년 뒤에 우리 샤프 선교사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샤프 선교사님과 사이리시 선교사님은 두 분 다 미국이 아닌 캐나다 분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캐나다 분이라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요. 네네. 어떻게?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미국인으로 많이 네. 알고 계신데 두 분 다 캐나다 분이세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인데 캐나다보다는 미국이 아무래도 외국에 보내는 어떤 선교사 훈련센터가 많고 자주 있다 보니까 두 분이 그렇게
거기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요, 먼저. 아. 그런데 저도 사실 왜 3년 먼저 사이리시 선교사님이 들어왔는지는 저도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기록상 1900년에 들어오셨고요. 네. 들어오셔서 이화학당 영어 교사로서 교편 생활을 먼저 시작하셨고요. 아, 여기가 먼저가 아니었네요. 예, 교편 생활을 먼저 하셨고 3년 뒤에 이제 샤프 선교사님이 오니까 저는 제자들에게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일견종정이라고 한자성어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국만리 이렇게 멀리 외국에 오셔서 그래도 같은 캐나다 분을 더군다나 선교 훈련서부터 만났는데 한국에서 다시 만나시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반갑고. 예, 그래서 두 분이 이화학당에서 이렇게 결혼하시는 또 최초의 또 선교사 커플들이 되세요. 아, 우리 한국에서 결혼하셨네요. 예, 이화학당에서 결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선교 책임자로 부임을 받으셨기 때문에 1905년에 공주의 이제 땅을 밟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리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이국만리에서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서울에서 좀 생활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려고 예.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공주로. 남편을 따라서 공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조선에서 완성된 샤프 선교사와 사이리시 선교사의 인연. 낯선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뜻을 품고 같은 길을 걸어온 이 선교사 부부는 공주의 복음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는데요. 특히 사이리시 선교사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아픔 속에서도 교육 선교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일하게 우리 학교 언덕에 영명동산에 남편 샤프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묘비에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슬픔에 잠기신 모습,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고 울고 이런 생활을 2년 정도 하시다가 미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네. 1906년에. 그랬다가 2년 뒤에 미국 선교사 센터에서 기도하시던 중에 너는 한국에 있는 여인들의 눈물에 그리고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2년 뒤인 1908년에 다시 공주 땅을 밟으시게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드라마네요. 예, 38년여 동안 오직 여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를 비롯해서 그 당시는 이제 명선여학당, 예. 샤프 선교사님은 명설남학당, 논산에는 영화여학교, 그 다음에 강경에는 만동여학교. 여기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안 인근까지 해서 충청 지역에 약 20개의 학교나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을 설립하셨는데 네. 이 모두가 유치원을 제외하고는 여학교만 세우셨습니다. 충청 지역 여성 교육의 문을 연 사이리시 선교사. 공주를 넘어 지역 전반에 세워진 학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는데요. 뿐만 아니라 교육을 갈망하던 많은 여학우들에게는 배움의 터전이자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물이 예. 공주 지역에 유일하게 남은 선교사 예. 사택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 선교사 사택이에요? 예, 이 사택의 그 스토리는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여기에 있는데요. 예, 뭘까요? 이 건물이 유일하게 남은 것은 사실 이런 건물이 우리 학교 교정에 무려 6개 정도가 있었고요. 전부 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 벽돌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네. 공주 사람들은 우리 학교를 공주 영명학교라고 하기보다는 네. 언덕 위에 빨간 집이라는 그런 애칭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씩 짓기 시작해서 한 6개 정도의 이런 빨간색 벽돌 건물이 생기는데요. 주로 이 건물은 공주 지역에 그 당시는 이제 충청 지역 관할로 네.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면 이곳을 숙소로 사용하셨고요. 숙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 학교 체육관 자리, 예. 체육관 자리에 두 건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샤프 선교사님이 남학생을 이렇게 교육시켰던 명설 남학당이고요. 예. 그 옆에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또 하나의 건물에서는 부인이신 사이리시 선교사님이 바로 유관순 열사를 수양딸로 삼으셔서
그런 어려운 친구들을 같이 숙식을 해결하는 건물로 쓰시면서 그리고 교육을 하는 명선유학당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이 선교사 사택이 있게 된 계기는요. 네. 저희가 1942년에 일제에 의해서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폐교가 되는 아픔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혹시 신사참배 거부 때문에 그런가요? 그것도 있고요. 그거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 학교밖에 학교가 없다 보니까 1919년 4월 1일 그날이 1일이었기 때문에 공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모이는데 그 시장에 모인 분들에게 우리 김관혜 선생님, 김수철 선생님 그리고 졸업한 양재순 이런 제자들과 현역 지금 재학생 제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등사기로 독립선언서 3000여 장, 그다음에 태극기 300여 장을 그려가지고 장날 시장에 가서 그걸 꺼내서 그 많은 분들에게 퍼뜨린 겁니다. 그렇게 됐구나. 그런 이유로 10여 분의 우리 동문들이 공주 교도소에 수감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 신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학교 출신과 우리 학교 재학생들밖에 없었고, 그렇죠.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셨던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 교장 선생님께서 그걸 묵인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그걸 묵인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의 묵인하에 학교 등사기를 이용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을 일본 사람들이 알고 42년에 너무 우리 학교 교사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공주 시민을 동원해서 독립운동을 거세게 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폐교시켜서 윌리엄 선교사님께서 강제로 인도로 강제 출국을 당하시게 됩니다. 복음 전도라는 사명을 가지고 처음 공주를 찾아왔던 우리암 선교사. 이곳에 터전을 마련한 그는 몸과 마음을 다해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는데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었던 그였기에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에 누구보다 공감하며 수방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학교 구성원들의 독립운동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정신이 묻어나는 이야기가 학교 뒤편의 동산에 더 숨겨졌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실 가는 길에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세 분의 동상이 있는데 두 분은 외국인이고 한 분은 이분도 유관순 열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예, 아주 잘 보셨습니다. 동산 중턱에 함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샤프 선교사 부부와 유관순 열사. 이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용환 교장 선생님을 통해 교과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헬 시선교사와 유관순 열사의 인연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교 이렇게 투어를 오신 성도님들이 제가 이곳을 설명드리면 1번으로 하는 질문이 왜 유관순 열사가 천안 병천이 집인데 네. 그 당시에 무슨 뭐 지금처럼 뭐 고속버스가 있던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멀리 공주까지 왔느냐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유관순 열사의 친오빠인 유우석 씨는 우리 학교의 보통과 고등보통과를 다니셨고요. 그리고 천안 병천에 가보시면 유관순 열사의 그 할아버지이신 유윤규 씨는 그 병천에 중학교를 세울 때 거금을 개척하셨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충분히 자녀 손들을 공주 지역에, 왜 학교가 우리 공주 지역에 영명학교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으로 따지면 유학이지요. 네, 유학을 올 수 있는 재정적인 어떤 그런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유우석 씨가 먼저 우리 학교를 다니셨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천안 생가에 가보시면 바로 옆집이 사춘 언니가 살고 계셨어요. 네. 유예도 씨라고. 그 사춘 언니도 우리 학교 보통과에 재학하시고 졸업하신 다음에 사해리 시선교사님의 추천으로 이화학당 고등보통과에 입학하시고 졸업한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사춘 언니도 공주에 유학을 왔고 친오빠인 유우석 씨도 공주 우리 학교로 유학을 오셨고 자연스럽게 예,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고요.
또 우연찮게 사이리시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남편이 충청 지역 선교 책임자로 오셨기 때문에 천안 병천에 그 당시엔 지령리교회입니다. 네. 지령리교회 야학이 열린다는 걸 알고 가셨는데 그 당시에 유관순 열사와의 첫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서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눈이 똘망똘망한 여학생을 발견했다라고 기록이 있는데 네. 거기다 가로 열고 유관순 가로 닫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확실한... 저희가 너무 좋은 그 역사적인 근거가 되는데 이름이 거명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분명히 지령리교회에서 만난 것은 유관순 열사다. 유추해 봤을 때 왜? 수양딸로 데리고 오셔서 2년 동안 명선여학당에서 교육을 해주셨으니까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셨는데 워낙 어떤 그런 출중한 면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이리시 선교사님이 이화학당에 추천을 하시게 되는 거고, 교비장학생 그 당시에 뭐 목회자 자녀라든지 그런 분들을 무료로 이화학당에서 교육시켰던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아버지나 아버지 유중건 씨나 어머니 이소재 씨는 교역자가 아니거든요. 목회자가 아닌데 어떻게 교비장학생으로 추천받을 수 있었냐? 그러게요. 사이리시 선교사님의 수양 딸이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교비장학생으로 무료로 이렇게 학교를 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다 그런 계획과 그런 그 단계를 거스르지 않고 그냥 순리대로 수양딸을 삼으니까 당연히 딸이니까는 교비장학생으로 추천해가지고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그런 섭리에 의해서 독립운동의 아이콘인 유관순 열사가 탄생될 수 있던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는 거 있잖아요. 그 섭리라는 게 되게 오묘한 게, 그 당시 1900년도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일제의 그런 강압적인 그런 시대 속에서 그분들의 교육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나고, 그다음에 그 의식을 통해 가지고 구구 운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타이밍이라는 게 너무 절묘한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 신앙인들은 다 인정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미리 계획하신 그런 섭리가 없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진짜. 위험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며 오르는 은혜의 언덕. 그 벅차오르는 감동을 안고 어느새 선교사님들의 묘역에 다다랐는데요. 이곳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이 잠들어 있는 우리 영명 동산 묘역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로 돌아가신 샤프 선교사님. 요게 지금 샤프 선교사님 실제 묘고요. 지금 옆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사이리시 선교사님도 혹시? 아닙니다. 요거는 우리 뜻이 샤프 선교사님의 와이프가 우리 사이리시 선교사님인데 미국에 있거든요, 묘가. 그래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허락만 받으면 이렇게 바로 옮겨올 수 있는데 자녀가 없다 보니까 지금 우리 종교계에서 대표로 선만철 전 공주대 총장님도 보내서 이렇게 좀 상의 좀 하고 그러는데 자녀가 없다 보니까 주 정부의 무슨 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렵네요. 지금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그 고유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같이 있는 게 아름답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묘 비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이리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묘비를 잡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런 모습들이 흑백 사진으로 우리한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 같은 경우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매일 이곳에 올라와서 기도하시고 울고 그러시다가 잠깐 미국에 가셨다가 다시 1908년에 한국 땅을 밟으시게 되는데요. 정말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우리 우광복 우리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 저 두 분은 1900년서부터 1906년까지 우리 학교의 전신인 명선여학당과 명설남학당을 운영해 주신 분이고 네. 우리 여기에 있는 우광복 선교사님은 네. 우리 1906년 10월 15일 날 왜 샤프 선교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파송받은 선교사가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인데 네. 그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의 큰아드님이십니다. 아. 그런데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이 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왔을 때 제가 이 한국 명인데요. 네. 프랭크 윌리엄 선교사님은 우리 학교 이제 초대 교장 선생님으로 부임하셔서 프랭크 윌리엄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걸 좋아하시지 않고 네. 가장 우리나라 발음이 비슷한 우리암이라는 걸 좋아하셔가지고요. 예. 아들 이름을 한국명으로 우광복이라고 쳤다는 겁니다. 광복. 그 뭐를 광복- 의미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그 광복인가요? 그렇죠. 그 광복. 정말 당신이 이 땅에 와서 교육과 선교를 이제 주창하시다 보니까 이게 독립을 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을 본인이 이제 느끼시고 알게 되시다 보니까 그때서부터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정말 기가 막힌 한 수가 뭐냐면 네. 회복할 복자가 아니라 복복자를 썼다는 거예요. 아. 발음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기원하는 광복. 그렇죠. 그러나 그 회복할 복자로 쓰는 순간에 일제의 순사들에 의해서 탄압이 바로 있으니까. 탄압에 들어가고 학교의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 것이 발음은 그대로 하고 우리가 미션 스쿨이니까 복에 대한 걸 또 간절히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복복자를 쓴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와 우리의 아픔과 고통까지 함께한 우리암 선교사. 더욱이 대한민국 해방의 염원을 담아 지은 아들의 이름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우광복 우리 선교사님 아드님께서는 우리 군정 시대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예. 북쪽은 이제 옛날 소비에트 연방, 예. 남쪽은 우리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군정 기간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분은 군의관입니다. 군의관. 그래서 해군 중령으로서 군의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 중장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미군이 없다 보니까 전문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당연히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아빠와 함께 영명의 교육을 보고 자란 우광복 씨가 추천이 됐고요. 네. 와서 처음에는 안 그랬었는데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통역관으로서 하지 중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우광복 이 중령에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미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좀 추천해 달라 했는데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광복 우리 아드님이 한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봤던 영명의 동문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해 졸업생 조병옥 박사 이름이 나와서 그 당시에 경무국장에 임명됐고요. 또 노마리아라고 여자 우리 장로님 공주 제일감리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대한민국 최초의 경찰서장 대구경찰서장에 부임하시게 되고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당연히 황인식 아까 교장 선생님도 충남 초대 도지사 이런 자리에 우리의 영명 동문들의 이름이 30-40명의 이름이 거명됐다는 사실이 바로 우광복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50명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그럼 몇 명까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 30에서 40명 사이가 우리 학교 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뭐 교단 타 교단도 전밀라라는 이름은 다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맞아요. 전밀라 목사님도 다 알게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시 정부 때서부터
바로 크리스찬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됐던 것, 이 모든 거에 산파 역할을 했던 주역이 우광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재조명하고 있고, 올해 또 8월 달에 또 이런 자녀손들을,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밖에 없지만 그분들을 국내에 초청하는 그런 선교 대회도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암 선교사의 염원이 담긴 큰 아들의 이름처럼 이 땅에 광복이 찾아오고 또다시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데요. 공주 선교를 위해 평생을 바친 우리암 선교사는 이곳에 없지만 그 자녀들이 사랑의 징표처럼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또 우광복 우리 또 아드님은 저는 요거 설명할 때 조금 눈시울이 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와서 제 설명을 듣고 많이 눈시울을 적시세요. 감동해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감동해서 하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바로 앞에 올리브라고 여동생입니다. 우광복. 예, 우광복. 그러니까 우리암 선교사님의 따님이죠. 그런데 9살 때 풍토병인 이질로 하늘나라로 갑니다. 근데 큰오빠인 우광복 씨가 올리브를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여동생이 없는데 여동생을 둔 친구들이 그런 증언을 많이 하더라고요.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이쁘대, 자기 여동생들이. 그러니까 타국이잖아요. 타국에 와서 이 올리브가, 오빠가 큰오빠니까 얼마나 귀엽고 이뻤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니까 우광복 씨가 마지막에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유언을 했는데, 내 시신의 절반은 미국에, 그리고 내 시신의 절반은 내가 사랑하는 동생 올리브 옆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했구나. 정말. 그래서 지금 이곳에 미국의 반,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영명동산에 우광복 아드님의 2분의 1이 와 있습니다. 이런 두 분 간에 감동적인 또 사연이 묻혀 있어서 이 설명을 하면 저도 좀 마음이 울컥해지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적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님 자녀들도 그렇고, 보통은 돌아가시면은 고향 땅에 가는 게 정석인데 그만큼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서 묻어달라. 유언으로 전부 다 학교 영명동산에 묻히기를 원해서 우리 공주 지역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따라서 이렇게 전부 다 이곳에 잠들어 계십니다. 공주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고 기꺼이 이 땅에 잠든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그들의 숨결이 깃든 이곳 공주에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